정당방위다. 죄짓고 사는 범인은 무조건 잡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짓고 살아도 돈으로 무조건 해결하는 아나무인 재벌 3세도 있죠. 큰일 날 소리야. 두 남자는 한 화물 트럭 운전사의 투신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형사 서도철은 이 사건이 교묘하게 조작됐음을 직감하고 태우 씨! 재벌 3세 조태호를 범인으로 지목하죠.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는 서도철을 떼어내기 위해 조태호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급기야 서도철과 동료 형사들은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궁지에 몰려 더욱 발버둥치는 조태호와 그를 체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를 쫓는 서도철. 드디어 두 사람의 마지막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1300만 관객 동원의 힘, 유승환 감독의 통쾌한 액션 드라마, 덕은 무비의 선택, 베테랑.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베테랑은 지난해 13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른 작품이죠. 유승환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유쾌한 오락성 100%의 영화입니다. 선악 대결 구도가 아주 명백한 형사 범죄물이면서 유쾌한 유머와 통쾌한 액션이 리드미컬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영화는 오프닝부터 뼛속 깊이 오락 영화임을 과시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블론디의 하트 오브 블레스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서도철과 미스봉이 신나게 화면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유승환 감독이 이번에는 제대로 놀아볼 작정을 하고 만든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만든 전작들인 베를린과 부당거래로부터 더 멀리 달아나고 싶어하는 감독의 욕망이 보였어요.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전작 베를린이 100억이 넘는 아주 블록버스터였기 때문에 감독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이후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영화, 정말 잘하는 장기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았었고, 자기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힘을 뺀 다음에 마음껏 놀다 보니까 자신의 대표작이 그 영화 인생의 큰 선물로 다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승환 감독님의 작품을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와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짝패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직 액션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향해 달려가는 쾌감이 엄청난 영화죠. 정두홍 무술감독과 함께 주연까지 맡아서 환상적인 액션 호흡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먹이 온다가 제일 인상 깊었었는데요. 제가 이 연산들에게 대해서 대신 맞아드리겠습니다. 당시 유승환 감독의 놀라운 성장을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유머와 액션에 큰 장기를 가진 감독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회파 성향이 짙게 묻어나는 리얼리즘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감독이 선택한 베테랑 배우는 바로 황정민이죠. 부당거래로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베테랑을 거쳐서 지금은 신작 구남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유승환 감독의 페르소나가 바로 황정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부당거래를 통해서 이미 환상적인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데요.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테랑의 서도철 형사 캐릭터는 바로 황정민이라는 배우 그 자체죠. 화장실 어디? 아이고. 적의 소굴을 소탕하러 들어가서 볼일부터 본다거나 어렵게 잡은 범인에게 수갑을 던지면서 알아서 차라고 하거나 뭐하냐 안 차고? 뭔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꿈뻑 않는 그야말로 여유만만 베테랑의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유승환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리썰 웨펀 시리즈를 꿈꿨다고 합니다. 그 시리즈 완결편인 4편에서 엔딩 크레딧에 감독과 배우가 그동안 같이 함께했던 사진들이 쫙 올라가는데 그때 감동을 재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리썰 웨펀 시리즈처럼 베테랑도 계속 후속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리썰 웨펀에서 마틴 닉스, 멜 깁스가 연기한 그 형사가 시리즈를 더해가면서 성장을 해나갔던 것처럼 판 뒤집혔다. 서도철 형사도 시리즈를 더해가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죠. 한국의 베테랑 감독과 또 베테랑 배우가 함께 계속 해나간다면 한국판 리썰 웨펀 시리즈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승환 감독의 액션에 대한 열정은 몇몇 작품만 훑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일대 다수의 타격감을 완벽히 구현해낸 짝패,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액션이 인상 깊은 베를린.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공간과 도구의 활용이 돋보였죠. 이번 작품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른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체적 타격감은 극대화되어 있는데 그다지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화 초반부에 배치된 카센터 액션에서 보여주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액션이나 부산항 컨테이너에서의 액션 스퀀스를 보면 슬랩스틱 액션의 정점을 찍죠. 코미디 액션의 향연이라고 생각되던 영화가 진짜 액션 영화로 탈바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소장의 아지트를 급습한 서도철의 추격 장면입니다. 좁은 주택가의 옥상 위에서 쫓고 쫓기는 이 시퀀스는 공간의 폭과 높낮이의 변주를 통해서 새로운 액션을 탄생시켰습니다. 유승환 감독만의 스릴과 쾌감을 선사합니다. 저는 한국 최초로 시도된 명동에서의 카체이싱 액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조태호가 슈퍼카를 타고 수많은 차량들을 뚫고 돌진하는 장면은 예측 불허의 전개로 영화의 절정에 이르게 하죠. 실제로 명동의 8차선 도로 한복판을 전면 통제하고 촬영된 국내 영화에서 보기 드문 액션 시퀀스입니다. 이 영화는 그 액션의 쾌감도 있지만 배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큽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끌고 갈 때 배우들의 연기라는 게 또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황정민도 있지만 다른 주저형 캐릭터까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의 캐스팅에 있어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는 유엔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생각지도 못한 비열한 악역으로 자신의 스펙트럼을 무한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관객들이 영화의 끝까지 몰입하는 동력을 제공한 데에는 조태호 캐릭터의 몫이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베테랑이시네 베테랑. 아 멋있다. 부당거래 황정민과 유승범의 호흡을 아주 재밌게 기억하고 있는 관객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베테랑의 조태호 역할도 처음에는 유승범에게 제안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편과 두 주인공이 똑같이 나오면 새로움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발굴한 배우가 바로 유아인입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저렇게 못된 인간이 현실에 있나 싶을 정도로 유아인 씨가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그런 존재감 때문에 유아인 씨의 그 유행어를 여기저기서 회자하게 됐죠. 어이가 없네. 저는 그 조태호의 오른팔 역할로 최상무를 연기했던 유해진 씨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영화에서 정말 비열한 간신 역할이나 다름없었죠. 아 근데 신경 쓰지 마. 내 손에서 알아서 처리할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직장인의 비애를 느끼게 해준 인물이기도 했죠. 이수영 감독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재활용된 유해진 씨의 코믹한 이미지, 그 캐릭터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약간의 변주를 줍니다. 난 지금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여기 투자하고 있는 거야. 모든 인물들이 다 유쾌하게 돌아다닐 때 굉장히 진지한 리얼리즘 연기를 하는데요. 배우의 진면목과 또 새로운 면목을 알아보는 연출자의 안목, 아주 감탄스러운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온 봉준호 감독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나 오락적인 작품이 또한 이렇게나 고발적이라니. 저는 그게 이 영화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한 것 같은데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권선징악의 구도와 예상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경찰 폭행 추가야. 여기 다 찍혔어 이 야. 순간순간의 완성도 높은 디테일에 정석을 달리는 구조였던 직설법의 쾌감,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황정민보다 유아인이 훨씬 회자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의로운 인물이 악당을 응징하는 데서 오는 쾌감보다 악당을 실컷 조롱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게 관객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됩니다. 제가 선택한 영화 베테랑의 빛나는 한 컷은 형사 서도철이 선배 형사들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입니다. 형님 그 딸내미 졸업식 꼭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현장 나갔다가 안 사라져 비 오는 날 혼자 칼 맞고. 오랜 세월 형사계에서 잔뼈 굵은 몸을 드러내며 3명의 형사들이 각자의 부상 부위를 경쟁합니다. 진짜 형님들 너무하네. 우스꽝스러운 대사부터 몸짓 하나하나까지 그야말로 폭소를 일으키는 진풍경을 만들어내죠. 지금도 비만 오면 내 다리 쑤셔서 잠을 못 자요. 정의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이 영화 속의 진정한 베테랑들이 한 장면 속에 모두 등장하는 베테랑의 가장 빛나는 한 컷입니다. 나 분명히 주부도박단 사건 처리하라고 했다. 영화 베테랑에서 제가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조태호가 수행원과 이종 격투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조태호의 취미이자 특기는 이종 격투기입니다. 하지만 대표 선수 출신인 수행원의 실력을 따라갈 순 없죠. 결국 조태호는 반칙을 이용해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맙니다.
정복과 약탈에만 익숙한 사람의 열등감이 얼마나 큰 불행을 야기시키는지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죠. 또한 자본과 권력의 추악한 본질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난 명장면입니다. 적성에 맞는 일 찾아. 이제 다이아몬드 지수를 통해 영화 베테랑의 평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작품성 80점, 오락성 90점, 스토리 85점, 그리고 연기는 70점입니다. 2015년의 한국 사회는 바로 베테랑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영화 베테랑의 매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 짝패가 부당거래를 향해 쏜 아라한 장풍. 지금까지 저희의 시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베테랑 함께 하시죠.